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인 버건디 이거를 쇼츠 영상을 찍은 날인데 책을 못 읽겠어. 5분 읽으면 한 50분 쉬어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한 5분 읽으면 그날은 못하겠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인데 읽어야 될 책은 못 읽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볼 거 보고 또 인터넷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근데 그래도 옛날 거 뭐 겨울에 한 것도 있고 2, 3년 전에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가 너무 자주 올라가서 지금 찍는 거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 나오는 소재가 그래도 좀 재미있고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바로 송승헌, 이름이 뭐지? 소지섭, 그리고 패스트 패션, 슬로우 패션이 아니라 모디파이가 가능한 패션. 그러면 모디페이블 패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언제로 들어가냐면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 참 멋있잖아요. 바로 이 두 사람과 이병헌과 임창정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둘 나가고 문 걸어 잠그고 임창정이랑 이병헌이랑 치고받고 했던 게 바로 이제 나머지 문 걸어 잠그기 전에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런 운동을 했고 한 사람은 이 수구 선수죠. 제가 지금 기억에 수구 국가대표 상비군인가 하여튼 소지섭. 그래서 소지섭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저 배우하면서 운동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몸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몸보다는 물속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깨나 팔 이런 데가 굉장히 선이 예쁘죠. 그리고 송승환이 송승헌이죠. 이제 피트니스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 이름 헬스 말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이제 해서 몸을 만든, 원래 좀 타고난 근육도 좀 크게 좀 있겠지. 근육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슬림하게 좀 타고난 근육질도 있고 조금 부피가 있게 타고난 근육질도 있고, 추성훈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추성훈 아빠를 보면 알잖아. 나이가 들어도 근육 크기가 있잖아. 우리 아빠를 보면은 또 나이가 들어도 슬림한 근육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줄줄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요금 거기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패션 산업 같은 게 한류가 있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티브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은 빠칭코 지금 제가 얘기를 굉장히 최신 거 중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빠칭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얘기 앞전에 했던 얘기가 안타까운 거는 이 플랫폼의 문제다. 그런 것도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패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줄 수 있지. 한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빠르게 동대문 쪽이 빠르니까 거기 이렇게 바로바로 가거든. 그쪽에 진짜 막 시작하는 디자이너들이 많고 막 하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동안 이렇게 그 아이 쇼핑하면서 이렇게 눈 감각 키우고 할 때 그냥 거고, 저는 이제 타고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소지섭 그리고 송승헌, 잠깐만, 송승헌 맞나? 송승헌, 수검댕이 눈썹, 제가 둘 다 알아요. 왜냐면 소지섭은 당연히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뭐 이런 화면으로 보기도 했지만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드라마를, 원래 드라마를 안 보잖아요 제가. 하필 친구네 집에 간 날, 그거 마지막 편을 한 날 그걸 틀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봤지.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때 이제 소지섭이 나왔지. 좀 인상 깊게 소지섭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송승헌은 제가 그래도 오다 가다 많이 그 TV에서 본 게 다 소지섭이나 뭐 저나 뭐 저 송승헌이나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때 그 남자 셋 여자 셋 그게 신동엽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는 그래도 가끔씩 봤어요. 신동엽이 번뜩번뜩하잖아요. 뭐 토크를 하건 아니면 꽁트를 하건 뭐를 해도 정말 참 재능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둘 다 알아. 근데 그 두 사람의 시작, 그런 재미있는 얘기부터 해서 패션 얘기까지. 송승헌도 패션이 멋있고 그 소지섭도 패션이 멋있고. 근데 저는 어디에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소지섭적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등장했던 게 이제 90년대지. 그리고 그때 정도면은 외국에서는 패스트 패션과 조금 다른 모디파잉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담론이 형성이 들락말락하면서 실제로 패션쇼에서는 막 뭔가 이렇게 이 새로운 패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패스트 패션에서 산 거긴 하죠. 그러나 7년 동안 한 번도 쇼핑을 안 했고, 쇼핑을 한창 하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딱 필요한 것들만 사게 되더라고. 버릴 게 너무 많아. 막 그 서울에 있었던 방하고 이 다락이 둘 다 그냥 옷장으로 쓰였는데 그거를 아파트로 옮겨오니까는 버려야 되는데 잘 못 버리잖아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옷을 이제 몸 괜찮아지고 이제 다시 일하고 하면은 조금 사긴 하겠지만 많이는 안 살 것 같아. 어느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 우리나라 분 인터뷰를 듣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그분은 모델 체형은 아니지만 너무 좀 센스가 죽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뷰 중에 얘기하는데 이 스카프는 뭐 3,000원에 어디서 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센스라는 거지. 바로 송승헌이 소지섭한테 느꼈던 게 그거였대. 난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칭칭 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이 기성복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연출이 뭐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고가의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후이엽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또 나중에 모델이 이런 저희가 됐는데, 배우 모델이 됐는데, 두 사람 다 모델 대회에서 수천 명 지원한 대회에서 나중에 5명 남고 그 다음 2명 뽑힌 게 바로 그 두 사람이에요. 그 얘기 안 할까?
이 소지섭 특유의 이제 제스처로 딱 이렇게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둘이 뽑혔으니까 그 둘 다 그 모델이 그 런웨이 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보도 찍고 하는 그런 좀 전반적인 거를 다 이렇게 본 그런 대회였나 봐. 왜냐면 그 둘이 다 180 안팎이지. 근데 우리 때도 런웨이 하는 모델들은 180 중반 정도는 돼야 썼거든요. 진짜 조금 거기에서 조금 가끔 예외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배정남 같은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실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율이 운동도에서 그것도 한몫한 거지. 그래서 비율이 되게 좋지.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은 하여튼 그런 식의 모델은 아니고 다른 뭐 어떤 거 하는 거에 뽑힌 거예요, 둘이. 근데 송승헌은 늘 키를 올리는 것 같고 맨 처음에 나올 때랑 프로필이랑 달라. 한번 옆에 서보고 싶네. 소지섭은 뭐 많이 올린 것 같지 않고 거의 자기 둘 다 어쨌든 180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오는. 근데 소지섭은 체형이 근육이 크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송승헌은 되게 남자답고 운동도 하고. 유혁빈가 그 예쁜 저쪽 중화권 그 배우랑 사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차인표가 중화권 한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무협지에서 그냥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차인표라든지 송승헌이라든지 그냥 먹먹히지. 근데 이제 소지섭은 그거랑 좀 다른 스타일의 또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센스가 죽여준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뭘 둘러도 되게 멋있어. 뭘 두르고 그냥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둘이 이제 됐으니까는 송승헌이 저 몇 년생이세요? 했더니 딱 이렇게 다리 보고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실실 이러더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자기는 76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딱 이러고 있는데 몸무게는 송승헌이 더 나갔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그 근육량 때문에. 근데 몸무게하고 체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소지섭이 체격이 좋지, 체격이. 그러니까 골격 같은 거 이런 거가 좋죠. 근데 뭐 이렇게 체격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는 속으로 그냥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들은 거지? 별밤인가? 어디서 들은, 뭐 라디오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초까지는 20대 초까지 들었으니까 그런 건지 뭔지 들었어. 그래서 다 불편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같이 일은 해야 되는데 불편한 상태인 거야. 그리고 사실 좀 나이가 들고 나서 한 살 차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살, 두 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20살, 이때 한 살 차이는 한 살 위가 제일 무섭잖아요. 하나 위 선배가 잘못 이렇게 했다가 우르르 이렇게, 내가 알고 그랬나? 또 우르르 막 이렇게 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승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저게 근데 체격이 좋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저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벗겨놓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이 송승헌이 오줌 누르고 있는데 소지섭이 비틀비틀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이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툭 쓰러지면서 형 미안해요 이러더래.
둘이 그렇게 이제 됐대. 근데 송승헌이 말하는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에 굉장히 막 명품을 다 두른 줄 알아. 내가 말했던 그 디자이너 그 얘기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그 디자인하고 했던 것처럼 지가 연출을 한 거지, 뭔가로. 뭐가 있으면은, 뭐가 좀 자유로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좀 덜 하긴 하지. 여자는 할 수 있는 가능성, 원피스, 투피스, 뭐 벨트니 뭐니,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자는 거기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송승헌은 패스트 패션을 입죠. 유혁비랑 뭐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니까는 딱 이 남방에 이렇게 근육 이렇게 단추 한 2개 풀고 딱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멋있더라고. 멋있긴 한데 저는 소지섭 센스가 이제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송승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나 봐. 송승헌 스타일대로 멋있고, 내가 지금 송승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어제 사투리를 좀 단련을 했거든요. 멋있지, 그런 스타일도 멋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 이제 패스트 패션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해진 대로 입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패션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 한류를 이용해서 패션 산업 키우자고 그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걸 키울 때도 이제는 점점 새로워져야 돼. 패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새롭게 그런 연구들이 그 즈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아직 담론화되기 전에 실제로 그런 뭔가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패션쇼에 등장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한때 많이 볼 때 패션쇼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체 같은 경우에는 색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 저런 핏이 어떻게 나올까, 막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옆에 뜨는 그런 거에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 근데 그게 조금 담론화되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반대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대량 생산, 그리고 자본주의는,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저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공산주의를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를 잘 다스려가면서 살아야지. 자본주의 자체도, 그리고 나 자체도. 왜냐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계절별로 양산을 하면서 한 계절 입고 나면은 안 입어. 그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뭐 옷 사면은 한 번, 2번 입고 안 입는 옷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살 때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낭비에, 그리고 소재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 이런 것으로의 전환. 그리고 옷이 모, 그리고 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모 직물이 원래 영국에서, 거기는 양도소득세,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양이 소득세를 안 냈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모직물이 발달했는데, 무리다, 그냥 사투리 나올 걸. 모직물이 발달을 했는데, 모직물은 이제 정장 그 얘기한 적 있죠, 초반에. 그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는 통풍을 해주고, 이렇게 이염됐을 때는 세탁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팁 같은 거 정장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잘 입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덜 불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많이 안 입으면 불편하고, 꼭 정장 입을 때 뭐 음식이 튀고 그랬고,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식이고, 한 가지 용도, 한 가지 핏, 한 가지 색상의 그런 옷, 이런 것들이 색이 앞뒤로 그런 거에 대한 담론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그런 논문도 막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은 그때는 30대의 그 끝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전에 한동안 되게 막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봤는데 보니까는 이런 거야. 진짜로 송승헌과 소지섭의 차이예요. 송승헌은 남자선 여자선 나올 때 옷발 죽였어요. 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 진짜 뭐를 입어도 근데 이제 그게 패스트 패션인 거지, 기성 패션인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패션 산업을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간 걸 가져가고 할 때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모디파잉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한류 스타들이 많이 입으면서, 그리고 웨어러블적인 기능성,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야지. 그 안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이게 막 오락에서도 쓰이는, 나이키에서 웨어러블이 또 쓰이고, 오락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노 테크놀로지 들어오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의료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 산업화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역시 단가의 문제, 그리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 조합으로 창조를 해내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오늘의 그 쟁점은 뭐냐면은 모디파잉이 가능한 패션,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소지섭의 패션. 자, 제가 중1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에드윈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세요? 거기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오리털 파카, 다운 파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저랑 비슷한 분이거나, 이 겉이랑 속이랑 노란색, 초록색 이런 다운 파카가 있었어.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입다가 뒤집어서 입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패스트 패션의 반대말을 가변적 패션이라고 이제 하지. 그러니까 가변적 패션. 가변적 패션에서는 뒤집기, 이게 일단 들어가.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 이론에 의하면, 제 손목, 발목 이론에 의하면은 핏과 색상이 중요한데, 핏 중에서도 길이, 이 길이가 내가 걷어붙이면은 이런 길이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청바지도 지금 밑 단을 보면은 얇게 2번 정도를 접었어요. 손 크기라고 더 접을 수도 있겠지, 두껍게 접을 수도 있겠지, 안 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길이 같은 것도 여자면 스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피감은 레이어드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까면 안에는 반팔이에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짧은 슈트 영상에서. 안에는 이런 반팔인데, 이 레이어드로 위에 가디건을 걸칠 수도 있고, 스웨터를 걸칠 수도 있고, 니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고, 여기다 목도리 같은 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 사촌 그 수염을 가지고 연출하는 그 친구는 면도 하는 것보다 수염 기르는 게 훨씬 더 귀찮거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멋있게 하고 타고난 감각이 걔는 있거든.
스커프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도리 같은 것도 엄청 멋있게 막 이렇게 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지.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 그냥 껐어. 나는 이렇게 탁 이러고 말거든. 내가 그런 게 어색한 거야. 패션에 관심이 있어도 아직까지도 어색한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이런 거를 여름에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질 텐데 이런 거를 등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그 허리에 묶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때려주고도 못 하겠는 거야. 패션에 관심이 있던 그 시기까지도 한 30 젊을 때까지는 관심이 있었고 옷도 많이 사긴 했지. 한 번 한 적이 있어. 너무 덥더라고. 일교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거를 허리에는 내가 진짜 못하겠고 뭐 위에다가 이렇게 했어. 소지섭이라면 그런 걸 되게 멋스럽게 하겠지. 근데 난 소지섭이 아니잖아. 근데 위쪽이 더워가지고 이 팔에다가 걸면은 덥고 위쪽도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묶었어. 아래쪽으로 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30대고 한 나 정도 되는 이제 좀 40대, 50대 이렇게 중년의 남자분들이 특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되게 하기 싫어. 근데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의식하지 마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너무 더울 때 실용성의 측면에서 한번 해봤지. 한번 했는데 그것도 체형에 맞게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허리가 얇으니까. 이걸 묶으려면 아는아는 꽉 잠매야 되잖아. 이 팔 부분을. 그러니까는 특히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좀 이렇게 보더라고. 제가 허리가 가늘어요. 24예요. 그러니까 딱 잠매니까는 이게 위쪽은 역삼각형이 딱 되고 밑에 무슨 치마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소지섭이라면은 아마 묶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그 부피감의 조절, 그러니까 그 볼륨감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야. 가변적 패션에서는 레이어드라든지 이런 거. 소지섭은 뭐 엄청나게 이쁘게 잘했겠지. 근데 송승헌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고 기성복을 되게 멋있는 몸에 입는다. 소지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운동은 지금은 또 모르지. 운동도 많이 하고 했을지. 그런 식의 운동. 예전에 그냥 수구 선수 할 때는 그냥 근육이 크지 않고, 물론 이런 물살 가르는 근육은 좋았지. 어깨 같은 데는 좋았어.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유선형의 아름다운 골격. 거기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두르고 뭐 비니도 쓰고 뭐 이런 것도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진짜 그게 패션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만 있느냐?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외투를 입고 레이어드를 할 때 레이어드로 위쪽에 뭘 입고 안쪽에 셔츠가 있다면은, 이건 뭐 정장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저는 안에 반팔이지만 긴팔이라면은 한 1.5cm가 빠져나오고 목 부분 약간 살짝 빠져나오고 레이어드해서, 그럼 그 자체가 디테일 요소 가지고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이 영국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거 있겠지. 양을 많이 키우는 거기에서 이제 쫙 온 문화, 정장 문화 이전에 대부분의 문화권은 다 보자기야. 그죠? 가변적인 패션이었다고. 그리스도 보자기에다가 뭐 묻고, 인도
우리나라도 보자기에다가 데님이건 요 매듭 짓는 거건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것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방금 말했던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로 옷으로 담론이 형성되기 전부터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패션을 자기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감각이 좋아. 소지섭처럼.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막 뭘 만들어내는 거지. 여성이라면은 뭐 어떤 원피스 하나 가지고도 뭐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연출하고 벨트도 했다가 뭘 했다가 뭐 걷어붙였다가 뭐 했다가 안에 뭐 입었다가 레이어드 하고 뭐 이렇게 위에다가 뭘 달고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그 요소들이 있죠. 일단 색깔 앞뒤 바뀌는 거, 그리고 길이적인 측면, 그리고 부피적인 측면, 그리고 디테일 부분. 근데 이제 완전히 일종의 보자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게 상의로 쓰일지, 원피스로 쓰일지, 스커트로 쓰일지, 멜빵 저기로 쓰일지, 그러니까 한복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접어놨다가 딱 입잖아. 정장은 딱 걸어놓잖아. 하루 동안 통풍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도건 그리스건 우리나라 한복이건 다 이렇게 접어놓잖아. 요즘 한복이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하네. 옛날에는 명절 때 그래도 입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게 타사화된 거지. 한복, 한의학, 국학, 음악이 아니라 국악, 의학이 아니라 한의학, 옷이 아니라 한복. 그건 일제 영향도 사실 있는 거지. 근데 빠진꽃 때 얘기한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저기에 단추 부분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끈을 매달 수 있거나 끈이 지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 뒤집어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옷감, 옷은 옷인데 거의 옷감에 다양한 가능성들을 여기저기에다 놓고 네가 알아서 입으라 이거야. 그러면 소지섭 같은 여성복은 훨씬 더 남성복보다 많으니까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기준으로 손목과 발목에 맞춰가지고 막 연출을 할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패스트 패션에 맞서는, 원래 패스트푸드에 반대하는 게 이탈리아에서 슬로우 푸드 운동이 있었어요. 그건 80년대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패스트 패션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유럽 중심에서 또 그런 거 보면 이탈리아 같은 데서 그런 게 많이 나오긴 나와. 내가 그 영화운 정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그 실무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그때 당시쯤이나 아니면 요즘엔 또 많이 있지. 요즘에는 진짜로 내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된 거 가지고 처음에 입고 나올 때는 딱 뭐 어떻게 해가지고 딱 원피스처럼 입고 그 다음에 멜빵으로 입고 그 다음 스커트로 변해서 오고 그 다음 외투가 돼서 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패스트 패션의 반대인 모디퍼블 패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지 않지. 되게 오그라들고 하려면 뭔가를 이제 그거 가지고 하려면은. 근데 이제 재미 붙이면 그게 이제 감각이 쌓이는 거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하다가 뭐 브이로그니까 하나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창피하거든 사실. 타고난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그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지섭이 보면은 아니면 내 사촌이 보면은 그러나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 소지섭 정도 되면 이제 좀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막 그런 걸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더 성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소지섭과 송승헌을 가지고 한번 패션을 얘기해봤는데, 요약하자면 패스트 패션과 가변적 패션 이렇게 할게요. 그냥 기성 패션과 가변적 패션, 기성복 패션과 가변적 패션, 기성적 패션과 송승헌이 이쪽에 되게 잘 어울려. 정장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뭐 이렇게 근육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지금 다 지금 예전 그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요즘에 제가 안 봐가지고. 송승헌 근육질일 때, 그리고 이 소지섭이 다소 슬림하면서도 선이 이쁠 때. 근데 이쪽은 뭐 저 어디 브랜드지? 이런 게 없어. 송승헌은 명품인 줄 알았더라고요. 부잣집 도련님.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싸게 구입한 거 가지고 멋있게 연출을 한 거지. 근데 그 안에는 바로 가변적 패션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후로 바로 들어와서 연구가 되고 막 논문도 나오고. 목적은 그거지. 그걸로는 계속해서 낭비가 되고 자본주의 이 속성상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패션 자체에 대한 것도 이게 영국 중심으로 됐던 이 패션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지금 문화 강국이잖아.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대단한 그 안목이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막 연구를 해. 그러면은 여러 목적으로 쓰일 다목적성이 일단 있는 거야. 위에도 쓰일 수 있고 아래도 쓰일 수 있고. 여성분이라면, 남자라면 좀 어렵지. 남자라면 그냥 남자도 근데 할 수 있는 레이어드나 아니면 디테일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그 고려할 요소들은 있는 것 같아. 이미 딱 정해진 어떤 형식의 옷 말고 다른 옷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제가 야상을 즐겨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변성 때문이거든. 내가 허리가 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가디건을 입으면은 여기를 다 잠궈도 이게 저긴데, 야상에서 아예 딱 짠매잖아. 그러면은 역삼각형에 이렇게 싹 다시 벌어지는, 이게 오히려 더 내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야. 굉장히 옷 라인이 이쁘게 나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야상 같은 걸 많이 입어요. 정장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잡히잖아. 근데 정장은 그래도 품이 나한테, 내가 위에 백을 입으면은 품이 커. 95를 하면 너무 끼고, 105를 입은 경우에는 정장에서는 105를 잘 안 입고 외투는 105를 입기도 해. 팔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깨 팔에 맞춰서.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야상이야. 야상은 105를 사면은 허리 부분을 잘 하면은 되게 이쁘게 입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의 옷은 일단은 용도, 그리고 형태 변화, 길이, 부피, 레이어드가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 작품에 따다다닥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는 거야, 여기저기. 그럼 그걸 가지고 다 연출하는 거야. 내가 여성복을 잘 몰라가지고 좀 얘기가 되게 힘든데, 여성복 같은 경우에 이 패션쇼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어떤 옷 조각이 이 여성의 몸에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굉장한 형태 변화나 색깔 변화나 무늬 변화나 이런 게 앞뒤 바뀌기도 하고, 길이도 바뀌고 접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아예 다른 그게 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을 살리는 게 바로 가변적인 패션이라는 거죠. 모디파잉이 굉장히 가능해. 그리고 이게
패션 감각이랑도 되게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의 그 뭐랄까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성복이 아닌 그런 패션,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것들이 산업적인 뭔가가 되고, 산업적으로 일단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굴러갈 수 있어야 되지. 이제 그런 것을 어디선가 만들어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랑 결합돼서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문화랑 같이 타고 확산이 되면은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 그런 감각을 가진 그 한류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갈 수 있겠죠. 간단히 오늘은 패스트 패션과 가변적 패션에 대해서 소지섭과 송승헌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